삼성전자 주식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쌀 때 더 주워 담아야 할까요? 오늘 아침에도 증권 계좌 열어보고 깊은 한숨 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가 어쩌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됐는지, 도대체 왜 옆 동네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뚫고 날아가는데 삼성만 제자리 걸음, 아니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건지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단순히 반도체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위기는 단순한 실적 부진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삼성이 지켜왔던 성공 방정식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핵심에는 바로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있습니다. 젠슨 황이 한국을 향해 던진 아주 미묘하지만 뼈 때리는 메시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삼성전자의 진짜 위기. 오늘은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삼성전자의 속사정과 앞으로의 생존 시나리오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팔라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판이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 1등 기업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가 찍어내며 SK하이닉스가 보조하는 이 거대한 반도체 삼각동맹 속에서 고립된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하면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였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 막대한 자본으로 경쟁자들을 찍어 누르는 이른바 초격차 전략. 그게 삼성의 자존심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이었죠. 램 시장에서 삼성은 그야말로 절대 존엄이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판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쌀집의 쌀가마니 같은 거였어요.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그냥 규격에 맞춰서 대량으로 찍어내면 PC 만드는 대리나 HP가 사다가 꽂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가장 싸게, 가장 많이 만드는 놈이 장땡인 시장,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였죠. 삼성은 이 분야의 최강자였습니다. 거대한 공장에서 24시간 라인을 돌려 원가를 낮추는 데는 도같은 기업이니까요. 그런데 AI 시대의 주인공인 엔비디아의 GPU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이 GPU라는 괴물은 데이터를 씹어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존의 쌀가마니 같은 메모리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HBM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1층짜리 단독주택을 옆으로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12층, 16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뒤에 그 층층마다 구멍을 뚫어서 엘리베이터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미친 듯이 빨리 오르내릴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이 HBM은 더 이상 쌀가마니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라는 아주 까다로운 셰프가 요구하는 맞춤형 최고급 식자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젠슨 황은 말합니다. 나는 그냥 싼 메모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내 GPU 옆에 찰싹 붙어서 한 몸처럼 움직일 완벽한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 삼성이 한눈을 파는 사이 만년 2등이었던 SK하이닉스가 목숨을 걸고 이 기술을 팠습니다. 삼성 경영진이 이거 시장성 없다, 너무 비싸다 하고 머뭇거릴 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문 앞을 서성이며 우리가 해보겠다고 매달린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주가 차트입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사실상 독점에 가깝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에 들어가는 HBM3, 이 핵심 부품을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죠. 반면 삼성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네만 해 소문만 무성하고 확실한 납품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건요, 기술력의 차이도 있지만 신뢰의 차이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젠슨 황이 최근 인터뷰나 행사에서 삼성전자를 언급할 때마다 묘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삼성은 훌륭한 파트너다. 우리도 삼성 제품을 쓰고 싶다. 겉으로 보면 좋은 말 같죠. 하지만 그 속뜻은 뭘까요?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물건 아직 내 기준에 못 미친다는 말을 아주 돌려서 하는 거죠. 특히나 발열 문제와 전력 효율 문제에서 삼성이 하이닉스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100도가 넘게 펄펄 끓는 AI 서버실에서 전기를 조금이라도 더 먹거나 열이 조금이라도 더 나면 그건 바로 퇴출입니다. 젠슨 황 입장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부품을 썼다가 자기네 3천만원, 4천만원짜리 GPU가 고장나면 그게 더 큰 손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 바로 TSMC라는 거대한 벽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GPU는 전량 대만의 TSMC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HBM은 GPU 바로 옆에 붙어서 패키징, 즉 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포장 기술인 패키징 공정을 누가 주도하느냐? 바로 TSMC입니다. TSMC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기네 찐 고객인 엔비디아가 메모리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SK하이닉스는 그냥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TSMC와 경쟁할 일이 없죠. 그러니 TSMC, 엔비디아, SK하이닉스는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삼각편대, 이른바 원팀이 됩니다.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최적화시키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삼성은 메모리도 만들지만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도 합니다. TSMC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겠다라고 선언한 게 바로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TSMC 입장에서 삼성은 내 밥그릇을 노리는 적군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찝찝합니다. 삼성한테 설계도를 맡기자니 쟤네들 파운드리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칩 설계도 하는데 우리 기술이 혹시라도 새 나가지 않을까 하는 의심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자랑하던 종합 반도체 기업 IDM 모델의 역설입니다. 과거에는 설계부터 생산, 메모리까지 다 하는 게 엄청난 효율이었고 삼성의 무기였습니다. 혼자 다 해서 원가 낮추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으니까요. 그런데 AI 시대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친구를 잘 사귀느냐, 누가 더 강력한 생태계를 만드느냐의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적군과 아군의 경계가 명확해진 지금 경쟁자인 동시에 파트너가 되려는 삼성의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진 겁니다. TSMC와 하이닉스가 찰떡같이 붙어있는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구조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대로 끝일까요? 5만 전자를 넘어 4만 전자, 3만 전자까지 추락할 일만 남았을까요?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삼성에게도 비장의 카드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턴키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의 단점, 즉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패키징도 다 한다는 그 문어발식 구조가 역으로 보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나 AMD 같은 빅테크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칩을 만들려면 TSMC에 줄 서야 하고 메모리는 하이닉스에 구걸해야 하고 패키징은 또 따로 알아봐야 하고 공급망 관리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TSMC 라인은 이미 꽉 차서 주문을 넣으면 1년,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삼성이 손을 듭니다. 야, 우리한테 오면 HBM도 우리가 주고 GPU 생산도 우리가 해주고 그걸 하나로 묶는 패키징까지 우리가 한 번에 다 해줄게. 너네는 설계도만 던져줘. 이게 바로 일괄수주 턴키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회사는 오직 삼성전자뿐입니다. 인텔도 못하고 TSMC도 못하고 하이닉스도 못합니다. 만약 삼성이 차세대 HBM4 시장에서 이 턴키 전략을 제대로 성공시킨다면 판은 다시 한번 뒤집힐 수 있습니다. TSMC에 줄 서느라 지친 고객사들이 삼성이라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로 젠슨 황도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HBM의 발열과 수율 문제만 확실히 잡고 파운드리 수율까지 안정화시킨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굳이 비싼 TSMC만 고집할 이유는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선수가 수영, 사이클, 마라톤을 전부 다 세계 신기록 수준으로 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삐끗해도 전체가 무너집니다. 지금 삼성 내부에서는 처절한 반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고동진 전 사장을 비롯한 올드보이들이 다시 소환되고 기술직 처우를 개선하겠다,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며 난리통입니다. 그동안 재무통들이 장악해서 원가 절감만 외치다가 기술 리더십을 잃어버렸다는 뼈아픈 자각이 이제야 시작된 겁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 사과문 보셨습니까? 전영현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실적 발표 날 별도의 사과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다. 근원적인 경쟁력을 회복하겠다. 삼성 역사상 이런 식의 직접적인 사과는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느끼는 위기감이 전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삼성전자 주식 지금 팔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1년, 2년 안에 승부를 봐야 하는 당위 투자자라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HBM 이슈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엔비디아와 TSMC의 동맹은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당분간은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쥐고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저력과 삼성이라는 기업이 가진 맷집을 믿는 장기 투자자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삼성은 과거에도 숱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옴니아 같은 걸 만들면서 비웃음을 샀지만 결국 갤럭시로 안드로이드 진영의 맹주가 됐습니다. 인텔이 반도체 제왕으로 군림할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메모리에 목숨을 걸어 1등을 뺏어왔습니다. 삼성의 DNA에는 위기 때마다 미친 듯한 속도로 추격해서 판을 엎어버리는 야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PBR, 즉 자산가치 대비 주가 비율로 봤을 때 역사적 저점 수준입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더 떨어지기도 힘들 만큼 싸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기술 쇄신이 성공한다면, 그리고 다가오는 HBM4 전쟁에서 턴키라는 무기로 역전타를 날린다면 지금의 5만원, 6만원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사파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명운을 걸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걸고 벼랑 끝 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젠슨 황이 보낸 그 서늘한 미소 뒤에 숨겨진 경고, 삼성이 과연 그 경고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이류 기업으로 주저앉을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평택 공장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불빛이 다시 한번 세계를 비추는 영광의 빛이 될지, 아니면 저물어가는 제국의 마지막 신호탄이 될지는 아마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웃으면서 이 시기를 회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 팔 걸 그랬다며 땅을 치고 있을까요? 분명한 건 지금이 바로 삼성전자의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제도약의 원년이 될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